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상대방과 간통을 했다. 간통죄가 근데 형량이 되게 셉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돈으로만 해결이 가능하죠. 구체적으로 뭐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랑한다, 좋다, 교감을 나눴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죠. 위자료 얼마나 낼까요? 위자료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정이 파탄 났냐 안 났냐,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죄가 근데 형량이 되게 셉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왜 폐지가 된 건가요?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인적 영역이 아닐까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누구랑 관계를 한다? 그런 거는 다 개인의 영역이지 이걸 갖다가 굳이 형별의 영역으로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간통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상대방과 간통을 했다. 이거는 이제 배우자한테는 굉장히 고통이 되겠죠. 고통이 되지만은 그걸 국가가 나서가지고 형벌로 규율할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 돈으로 좀 받아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된 거죠. 간통죄 폐지된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위자료가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가능하죠. 이혼 소송을 하면서 만약에 남편이 잘못했으면은 남편하고 상간녀한테 둘 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이제 이혼함인지 몰랐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정말 몰랐었다. 이런 것은 그 상간녀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유부남인지 몰랐다. 내가 유부남을 왜 만나냐. 나도 피해자다. 그럼 죄가 아니겠네요. 죄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를 해도 기각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혼하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가 그게 그 다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육비를 누가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유책 배우자를 가리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냐 아내가 잘못했냐에 따라서 위자료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잘못했으면 위자료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은 건 재산이거든요. 재산은 얼마나 쪼갤 것인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혹시 있나요? 이혼 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도 이것도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피해 부담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위자료죠. 정신적으로 다 우울하죠. 이혼하게 되면 다 우울합니다. 배우자의 차별 또는 배우자와 이혼, 이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걸로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배우자의 관계가 행복의 최고 지름길.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하시고 일단 택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이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민사나 이혼 소송에서는 조금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갖다가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하죠. 외도는 것 같으면 일단은 열고 봐야겠네요. 그 각오하고 하셔야죠. 각오하고 하셔야죠. 효력이 좋은 증거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이 가장 좋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도 열어보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죠. 제주 거 사셔야죠. 열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죄는 아니니까. 자기가 비밀 패턴 풀고 이런 거는 죄가 되지만 그렇게도 안 하는 거는 효력이 없는.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사나 가사에서는. 형사에서는 안 되고. 스토킹은 반복적인 게 필요한데, 배우자가 몰래 미행하는 거는 일단 반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밀행성, 몰래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번 걸렸어요. 한 번 걸렸으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스토킹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미행을 하면 불법이다라는 법은 없어요. 미행을 저쪽 때는 법 없이 하면은 합법이고, 만약에 그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 민사사건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못 받죠. 못 받고 대신 이제 압류를 한다던가, 그것도 안 되면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채무불이행 등재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신용불량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답답해서라도 자기 이름으로 뭘 못하니까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위자료 청구건 뭐 재산분할 청구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하셔야죠. 뭐 A에 뭐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 빨리 압류를 붙여놔야죠. 압류를 붙여놓으면은 본안에서 승소를 하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미리 조용히 압류하십시오. 압류 이혼 압류. 이혼 청구 소송을 내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책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면은 안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나라 그 이혼법의 원칙입니다. 다른 외국 같으면 파탄주의라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같이 못 살 정도가 되면은 파탄주의를 택하게 된다면은 이혼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는 유책주의라서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우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합의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재판상 이혼은 최후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